오늘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이번 강좌가 6번째 강좌인데 약물 개발 과정, 즉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개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었고요. 페이즈 1, 2, 3, 그다음에 약을 허가받고 시판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과정에서 임상시험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헌법같이 적용된 룰 같은 걸 했었죠. 그게 GCP였었죠. GCP의 글로설이 나온 용어 다 외워야 되고, 특히 GCP의 스폰서의 역할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인데, 그 중에 5.5, 5.18, 이 내용들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암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임상시험 자체가 IP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증명해서 결과 제출해서 승인받는 거였었고, 즉 통계 결과가 믿을만 하려면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었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모든 사람이 하지만 특히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이터 매니저와 모니터링을 하는 CRA, 모니터 요원, 모니터 요원은 CRA죠. 이 두 직군의 역할들이 크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결국은 어쨌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 즉 데이터가 나오는 과정들은 결국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RF와 이제 엔트리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들도 쭉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화면 만들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설명드릴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잠깐 다운받아 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익숙하죠? ENSV, DM, MH, PE, VS, EG, LB, I, RNIP, DA, A, CM 다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CRF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17개 모듈에 대해서 도메인에 대해서 열심히 외웠죠. DS도 익숙하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서브젝트 아이디는 이제 우리 알죠? 우리 엔트리 할 때 반드시 만들었던 거였으니까. 시퀀스도 알죠? 우리 테이블 퀘스천 같은 것, 로넘 타입의 레이아웃을 가진 아이템에서 썼던 이름이죠. 변수명도 요 아이템 아이도 다 익숙하네요. MH 텀, MH, STTC, 시작, 스타트 데이트, 온고잉, 엔드 데이트, 이제 CO 요거 다 배웠던 내용이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게 이런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엔트리에서 이렇게 집합으로 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었죠? 요 이름들은? 그렇죠. 요거는 페이지 아이디 아니에요. CRF 아이디 아니에요. 다 우리가 여기서 지정했던 빌드에서 보면 여기서 지정했던 요 서브 아이템이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브 아이템이 페이지 아이디를 그대로 써요. 그런데 그때도 예제를 들었지만 이렇게 병력에서 보면 MH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MH라 쓰는 경우 있지만 한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MI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MI, MH 두 개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나누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용어, 또 이제 우리 용어 외워야죠.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엑셀 보면 여러 개 시트, 여기서 엑셀 시트죠. 시트의 조합, 이런 것들은 뭐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셋 이렇게 부르죠. 데이터 집합체들인 거죠. 요 각각의 하나를 또 테이블 혹은 도메인이라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들을 테이블 혹은 도메인이라 부른다. 요 테이블 도메인이라 부르고 여기에서 요 세로 세로니까 세로가 영어로 컬럼이죠. 그리고 우리 빌드에서 뭐라 불렀어요? 요거 하나를 아이템 아이디라 불렀죠. 아이템이라 부르죠. 그런데 일반적인 데이터 세계에서는 베리어블,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행이에요. 로에 로, 로, ROW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필드라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필드라 ELD 필드라기도 하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뭐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M 테이블, DM 도메인에서 아이템은 서브젝트 아이디부터 뭐 이렇게 드링크 와인 술 드신 적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행은 이렇게 8개 있고 아이템 아이디는 6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의 특성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constraint에서 제약 조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쓰는데 여기 뭐 말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쉽게 잠깐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테이블 내는 행들이 고유해야 돼요. 고유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불러요. 엑셀에서는 19번째 행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임상 데이터에서는 SC C019 19번 환자 여기 막 기관이 C였나 봐요. C 여기 다 C로 돼 있는데 요거는 SC, CH 이렇게 돼 있네요. CC 얘는 CC 기관의 19번 환자. CC 기관에 19번 환자가 더 있나요? DM에서? 아니요,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병력에서 보면 여기는 예제가 부적절합니다. 약으로 가볼까요? 약에서도 예제가 또 부적절하네요. A에서 다 하나씩인 것만 남아있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면 CC기관의 2번 환자에 보면은 비짓도 똑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한행이 서브젝트로 하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시퀀스가 있어야 구분돼요. 근데 실제로 밑에 보면 이 사람 이렇게 보면 얘는 비짓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비짓의 첫 번째 시퀀스, 첫 번째 비짓의 두 번째 시퀀스. 이 똑같은 사람의 두 번째 비짓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짓의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서브젝트, 비짓, 시퀀스가 있어야 이 테이블에서 모든 행을 고유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행을 고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의 조합을 뭐라 부른다? 프라이머리 키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서브젝트는 우리가 하는 이 데이터는 다 서브젝트의 데이터니까 무조건 모든 테이블에 공통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우리가 빌더에서 보면 세팅할 때 보면 이 스크린 넘버 지정하고 딴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번호가 모든 도메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죠. 환자의 정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빌더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사이클앤 비짓 지정하고 각각의 비짓 지정하고 이 비짓이 지정되는 형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페이지를 어떤 비짓에 뿌릴 것인가를 요 스케줄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SV는 모든 비짓에 다 있어요. DM은 하나, MH는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는 데는 비짓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비짓이 두 개 이상인 데는 얘랑 구분하려면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비짓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상에서 두 개 이상 방문에 체크되었을 때 그 데이터가 출력되었을 때 그 데이터가 엔트리한 거가 출력됐을 때 그 도메인에는 그 테이블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비짓이 귀속돼 있어야 돼. 그래야 비짓 1의 데이터, 비짓 2의 데이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시퀀스는 MH 무슨 퀘스천이에요? 테이블 퀘스천이죠. DA 무슨 퀘스천이었어요?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뭐였어요? 스태틱 로넘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A 뭐였어요? 테이블. CM 뭐였어요? 테이블. 리피트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한 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행이 있죠. 스태틱 로넘은 대신 행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A는 CM은 테이블 퀘스천되어 있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차이인 거지. 한 사람이 어쨌든 여러 개라는 뜻인 거예요. 느낌 딱 오죠. 그래서 시퀀스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A, MA, CM 또 뭐도 있어요? 우리 MH도 있고 우리 스태틱 로넘으로 되어 있던 DA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비짓과 시퀀스가 동시에 있는 거는 LB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비짓만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여기에 뭐 P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P2도 사실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신체 검진도 여러 방문에 있는데 이상이 있으면 여러 개, 해당되는 이상을 여러 개 기재하라. 우리 CRF에서 그렇게 배웠었죠. 신체 검진에서 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 개 기재하라 했는데 신체 검진 여러 개니까 그쵸? 임덕상에 비지 원거만 있으면 안 되고 비지 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 테이블이 표현되려면 비짓도 여러 개, 신체 검진 보면 비짓이 여러 개, 비짓 내에서도 각각에서도 테이블 퀘스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또 시퀀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의 특성을 고려하면 각각의 도메인의 프라이머리 키가 뭔지 딱 알아야 되죠. 다시 각각의 도메인 테이블에 각 행을 고유하게 만드는 아이템들의 조합을 뭐라 부른다? 프라이머리 키라 부른다. 근데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만드는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 엔트리에서 결정해요. 퀘스천의 타입이 뭐냐? 스케줄에서 비즈니스 하나를 했냐 두 개를 했냐. 요거 딱 두 개를 결정해. 서브젝트는 무조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개의 비짓, 그 다음에 테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 퀘스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리피터블 하냐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반복된다라고 정의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방문에 찍히거나 아니면 퀘스천의 속성상 버튼 눌러서 증가시키는 거. 버튼 눌러 증가시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테이블 퀘스천인데 특수한 경우에 페이징도 그렇게 한다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는 건 다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리는 게 스태틱 로넘이에요. 데이터셋에서는 어쨌든 행번호가 있는 거, 스태틱 로넘도 행번호가 있어요. 근데 반복이냐 아니냐는 조금 뭐 경계선상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셋에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에서 보면 1, 2, 3 이렇게 행번호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결정하는 건 서브젝트, 비짓, 시퀀스가 있는데 비짓은 스케줄에서, 그러니까 시퀀스는 퀘스천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메인에 어떤 키를 갖고 있냐 이런 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알아야만 되죠. 임상시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IP의 투여 전후를 비교해요.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메인들은 한 번일 리가 거의 없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만 그래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임상저료, IP 투여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니까 대부분 비짓이 들어가 있어요. 비짓이 없는 거 찾는 거 더 특이해요. 데모그래피, EN, 그 다음에 뭐였죠? 임상시험 제 끝날 때 하는 BS, 이런 것들, 서명, 이런 것들인 거지. 이렇게 뭐 BS, SM, 이렇게 서명, 이런 내용들인 거지.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비짓이 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거 전형적이에요. A, C, M, M, H 테이블 캐시로 되어 있는 거,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LB나 P처럼 방문도 2개 이상이고, 그 특성상 또 이게 행이 여러 개인 구조로 있는 것까지 있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엔트리의 구조 파악하고 각 행을 구별하게 하는 그 변수들이 어떤 게 돼 있냐. 이거 엔트리의 구조와 연결돼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포린키는 그냥 잠깐 들으시면 돼요. 뭐 이게 시스템에서는 이미 다 디폴트로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예요. 요 번호 있잖아요. 서브젝트 아이디. 이 번호. 근데 등록에 없는 서브젝트 아이디가 다른 테이블, 다른 도메인에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최상위 엄마예요. 여기서 생성된 번호만 다른 도메인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게 CC 기관에 99 여기 없거든요. CC에 99. CC는 여기 뭐 몇 번으로 39로 끝나는데 뜬금없이 여기 CC에 99 이런 번호가 있을 수 없다. 얘가 엄마니까. 자식이 어떻게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엄마에 포함된 서브젝트 아이디만 여기 나올 수 있다 있고, 또 하나의 컨셉이 여기에 있어요. 얘는 SV니까 여기에 없는 방문 서브젝트 플러스 비짓이 딴 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1번 환자가 1, 2, 3만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에 1번 환자의 4번 방문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임상 DB에서는 다 엄마가 EN, 그 다음에 SV 플러스 SV, 요게 엄마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에 없는 스크리닝 넘버, 서브젝트 아이디가 다른 도메인이 절대 있을 수 없고, SV에 없는 서브젝트 플러스 비짓이 다른 도메인에서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EDC에서 특성상으로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등록에서 요거 지울 수 있나요? 못 지워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등록 페이지 요거 기재 못하게 이렇게 지울 수 없게 이렇게 이렇게 아예 편집 불가 상태되어 있고, 이런 방문일도 보면 여기 밑에 입력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입력된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장 눌러봤자 아유 안 지워져요.
방문,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SV에 요 서브젝트의 BG1이 사라지잖아요. 요게 지우는 순간. 근데 여기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테이블에 없어지는데 자식들이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가 되려면 참고로 얘기하면 다 이벤트를 걸어서 알려줘요. 우리 여기 이벤트 걸었던 거 기억나죠? 얘가 스크린 넘버다, 시스템 레지스터드 넘버다. 요거 어딨죠? 예. 그 이벤트가 저 엄마 역할을 하게 다 만들어요. 예, 요렇게 돼 있어. 서브젝트 아이들을 하면 우리 뭐 이렇게 서브젝트에서 스크린 코드다 요거 해놓으면 요게 엄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고, 요게 방문이라고 요거 또 이벤트를 걸죠. 요게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걸면 아까 저런 기능이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포린 키가 되게,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게 이런 패턴이 되게 합니다. 그 외에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데이터의 속성들 중에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아웃에 따라 다 픽스되어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는 라디오, 드롭다운, 체크. 우리 어제 엔트리 스트럭처 할 때 레이아웃들 중에 아이템 레이아웃 중에 이렇게 체크하거나 카테고리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무조건 숫자로 써요. 예, 기본적으로. 텍스트 인풋 중에도 텍스트 인풋 기억나시죠? 이렇게 랩처럼 돼 있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숫자를 쓰게 만들어서 그 속성들을 다 속성들을 다 넘버로 써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쓰는 거 있잖아요. 특히 텍스트에 이런 숫자 쓰려고 그렇게 넓은 거 쓰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건 다 캐릭터로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셋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엑셀을 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엑셀도 쓰는데 대부분 다 셋이라는 걸 쓰고, 뭐 셋가 굳이 아니어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은 다 컬럼의 속성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왼쪽으로 솔팅된 게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솔팅된 게 있어요. 이런 건 숫자라는 뜻이에요. 솔팅 자체가 디폴트 솔팅이, 이런 건 문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봐서도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솔팅된 건 숫자, 이렇게 왼쪽으로 솔팅된 건 문자,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빌더 내에서 각각의 테이블과 베리어블을 결정하고, 그쵸? 그거에 따라서 또 안에 들어있는 문자와 숫자의 속성도 결정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테이블, 도메인 같은 얘기다. 컬럼, 아이템, 베리어블 같은 얘기다. 로 같은 얘기다. 모든 각각의 테이블 내에서 모든 로를 구별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 프라이머리 키라 부른다. 프라이머리 키를 결정하는 것들은 뭐가 결정한다? 리피트냐 아니냐. 그러니까 방문이 여러 개냐? 행이 여러 개냐? 행이 여러 개인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테이블 퀘스천, 페이징 퀘스천, 스태틱 로넘 이렇게 있고, 방문은 그렇죠. 스케줄에서 두 개 이상 찍힌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머리 키를 정하는 거는 비집과 시퀀스인데, 시퀀스가 있는 형태는 방금 얘기했고, 비집도 이제 두 개 이상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 포린 키는 서브젝트 아이디, EN 페이지에 있는 EN 도메인에 있는 내용과 SV에 있는 서브젝트와 비짓의 조합이 실제로 엄마, 제일 엄마 역할을 해서 엄마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브젝트 아이디, 엄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브젝트 플러스 비짓이 다른 자식 테이블에서 절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동작하게끔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벤트를 걸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쌍에는 문자와 숫자의 속성이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